좋아하기와 구독하기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화요일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투자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손실 회피 심리라는 주제로 오늘 글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손실 회피 심리,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오늘 저의 글을 보면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손실 회피 심리가 시장에 어떤 현상을 만들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증시 토크 지금 카페 안에 지금 올려놨는데요. 자, 손실 회피의 고통, 손실에서 나타나는 고통은 수익에서 느껴지는 만족의 2배 이상이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글입니다. 요건 이제 행태투자론에서 이야기하는 손실 회피 심리를 좀 풀어서 쓴 제목인데요. 자, 뭐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심리란 것이 같은 손실률과 같은 수익률, 뭐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손실에서 발생되는 고통이나 괴로움, 이런 불편한 심리의 크기가 수익에서, 같은 규모의 수익에서 발생되는 만족도의 크기의 2배 이상이라는 여러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심리적 현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요게 이제 좀 말로만 표현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제가 도표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상으로 이제 심리 상태를 수익과 손실 상태에서 만족도, 불쾌도를 그래프로 한번 제가 그려본 것인데요. 자, 여기 이제 같은 크기의 수익과 그리고 손실 규모입니다. 이제 뭐 절대값으로 치면은 같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수익이 날 때는 요 규모가 좀 작은 수준입니다만, 손실이 발생할 때는요, 그 같은 규모의 손실이라 하더라도 그 고통은 2배 이상의 크기로 커지게 됩니다. 자, 이게 정말 그럴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경험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생각보다 큰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 30% 이상, 50% 이상 수익을 냈다라고 가정하면요, 그때 발생된 기쁨은 생각보다 뭐 아주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만족해, 한 요 정도 수준입니다만요. 반대로 같은 규모의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뭐 나라 망한 듯한 그런 심리적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심리를 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같은 손실 규모에 비해서 이 만족도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수익률이 2배 이상 되어야만 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같은 규모의 손실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고통을 상쇄할 정도의 수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손실 회피 심리가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투자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극단적인 상황이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 가상화폐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수익률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률의 2배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아마 요 암호화폐 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나마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시장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손실폭을 상쇄할 정도의 제법 높은 수익률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나마 그 안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순간적으로 극단적인 손실률이 발생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가지 못한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 며칠 만에 마이너스 50%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나마
장기적으로 걸쳐서 자, 2배 이상인 10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다 보니까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투자자들은 투자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간에 발생하는 마이너스 50% 이상의 손실률을 상쇄할 정도의 만족도를 주지 못한다면, 즉 행태투자론 관점에서는 손실폭의 2배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100%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조금씩 그 안에서 심리적 동요가 만들어지게 되거나, 혹은 수익이 나더라도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단기간에 발생하는 손실폭만큼 그 수익 그 정도만, 또는 그거보다 조금 모자란 수익을 만들었을 경우에는요, 오히려 더 큰 이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불쾌감에 아마 투자자들은 빠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뭔가 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변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만약에 그 흐름이 수익률이 아예 없는, 그냥 본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수준의 벌어지까지 다가서게 된다면요, 암호화폐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행태투자론 관점에서 하나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다시 본점으로 와서 주식시장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손실회피 심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자, 비록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비해서는 변동성은 낮은 편입니다만, 이 손실회피 심리를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바로 이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손실회피 심리가 주식시장에서 발생한다면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투자자들이 손실난 종목을 그대로 안고 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투자자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손실난 거 확정짓지 않는 이상, 매도하지 않는 이상은 손실이 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들고 가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정말 그 들고 가서는 안 될 좀 상태가 안 좋은 그러한 종목들까지도 들고 가면서 손실이 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큰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게 보여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실 회피 심리가 주식시장에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도 은근히 많이 발생하죠. 감정적으로 투매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요건 좀 위하고는 좀 반대, 좀 다른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손실 규모가 작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요건 좀 아니다, 뭐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마음속에서 팔아야 돼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 돼라는 심리 때문에 매도하는 현상인 것이죠. 요거는 이제 비단 종목뿐만 아니고요, 투자 전략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전략이라도 단기간에 또는 일정 기간 좀 실망스러운 성과를 보여주게 되면은 투자 심리에서 손실 회피 심리가 발생하면서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런 것 또한 손실 회피에 의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뭐 이런 비율은 좀 많지는 않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왕왕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작은 수익에도 매도하는, 이익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매도하는 현상입니다. 요거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트레이딩 사이에서는 익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익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감정적인 측면에서 익절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매매를 미화하기 위한 하나의 변명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렇게 매도하고 난 다음에는 더 큰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5 내지 10% 정도 수익에 만족하면서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이러한 경우는 바로 손실 회피 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본전이 되면 어떡하나, 혹은
여기서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되면 어떡하나, 이러한 불안한 심리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대표적인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기 위한 손실 회피 심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손실 회피 심리는요,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만들게 됩니다. 주식시장에 비이성적인 상황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종목도 투매로 인해서 더 합리적인, 더 저평가된 국면으로 몰아넣게 되고, 또 아무리 좋은 투자 전략도 포기를 하게 되면서 용도 폐기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상황이 극단에 치달았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종목도 저평가된 종목이 합리적인 주가로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저평가되었는데 투매로 인해서 더 저평가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합리적인 주가가 되고, 투자 전략도 마찬가지로 아웃퍼폼 했다가 일정 기간에는 언더퍼폼 했다가, 그리고 용도 폐기된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이후에는 다시 아웃퍼폼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요, 주식시장도 투자도 순환한다라는 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손실 회피 심리, 그 속에서 우리가 투자 팁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의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버튼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